어제 우리 시장 정말 부진했습니다. 참 시장을 보고 있어도 참 화가 나는 그냥 답답한 시장이었는데요. 2,680선을 내줬고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무려 1조 원이 넘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엔비디아발 훈풍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더 부각이 됐고요. 또 미국 PCE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더 짙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1위들이 참 부진했습니다. 삼성전자도 3%가량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 BM도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투심이 많이 위축됐는데 오늘은 부디 반등에 성공해주길 바라면서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야속합니다. 이제는 대답이라도 할 줄 알면 너 좀 왜 그러니? 이유라도 듣고 싶습니다. 국내 증시는요, 미국이 휴장을 할 땐 재료가 없다고 쉬어가고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땐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모두라며 쉬어갑니다. 이래도 쉬어가고 저래도 쉬어가는 국내 증시. 5월 29일 수요일장 한마디, 나스닥 최고치에도 파란 폭죽만 터뜨리는 국내 증시입니다. 엔비디아의 1,100달러 돌파에도 국채금리 상승에 그리고 시총 1위 기업들의 연이은 악재의 하방 압력을 받았던 전거래일 국내 증시. 에코프로 BM의 매도 리포트에 2차 전지 업종 투심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었고요. 설상가상, 삼성전자는 노조 파업 관련 보도가 나오며 외국인의 선물 매도를 부추기며 이는 전반적인 대형주 하락으로 이어졌던 수요일장.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코스피는 사흘 만에 또다시 2,700선을 내줬습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에도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재차 불거지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약화됐는데요.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미국의 PCE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더해지면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았는데 특히 외국인이 1조 220억 원 대량 순매도하면서 지수는 1.6% 하락한 2,677선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도 같은 모습이었는데요. 개인 홀로 샀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는 1.4% 빠진 838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시장에서 특징적이었던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HBM, 치매 관련주는 상승했지만 2차 전지주는 급락했습니다. 간밤 엔비디아가 1,100달러 선을 돌파하며 7% 가까이 올랐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8% 상승했는데요. 이 영향을 받아 국내 반도체주들이 장 초반 상승 출발했지만 이내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노조 파업 소식에 하락했지만 그래도 워트나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각각 27%와 11%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치매 관련주가 부각이 됐습니다. 최근 식약처가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한 치매 치료제 레켐비를 허가했는데요. 첫 치매 치료제인 레켐비 승인에 따라 진단 시장이 함께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알츠하이머병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혈액 검사 제품을 개발한 피플바이오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보로노이는 6%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한편 어제 2차 전지주는 무섭게 빠졌는데요. 신용평가사인 S&P 글로벌이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의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둔화되고 있지만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LG에너지솔루션은 5% 빠졌고요. 삼성 SDI는 4.8%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어제 특징적이었던 섹터 살펴봤고요. 또 오늘은 어떤 섹터가 부각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이렇게 수요일장은 채권 금리 상승의 압박을 느끼면서 투심이 악화됐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나는 쉬어갈 마음이 없다. 한일중 정상회담에 따른 수출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졌다. 화장품주 꼼꼼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 화장품 섹터는 2월에도 정리를 했고 4월에도 살펴봤던 가운데 오늘 이렇게 5월의 끝자락에 와서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요. 그만큼 이 화장품 섹터엔 가뭄같이 메말라 있는 한정된 예탁금 안에서도 절대적인 에너지가 계속 응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난 4월엔 1분기 화장품 수출액 역대 최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낭보가 들려오네요. 이번에는 올해 1분기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일을 잘했다는 낭보입니다. 작년보다 수출액 3.6%가 증가하며 총 수출액 277억 달러를 기록한 건데 그 중심에는 바로 화장품이 있었다는 겁니다. 화장품 수출 품목 안에서 수출액 1위를 달성, 전년비 30%가량 성장했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도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무려
8개 국가에서 두 자릿수 수출액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고무적인 것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한국 화장품 수요가 아주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품목 1위 화장품이 제일 잘 팔린 국가 1위는 미국으로 전년비 24.5%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미국 성장이 함의하는 바가 굉장히 의미가 큰 게요. 전 세계 화장품 시장이 가장 큰 나라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여러분 지금 국가별 그래프 보이십니까? 보시면은요, 일본이 가장 비중이 높죠. 일본은 해외 화장품 수입 제일 많이 하던 국가, 원래 대한민국이었고요. 사실 중국이 지금 보면은 유일하게 피크 때 대비 하향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번 한중 정상회담으로 관계 개선에 대한 물꼬가 트이지 않았습니까?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요. 바로 화장품 시장 규모 우리 돈 113조 원에 달하는 세계 1위 미국에서도 대한민국 화장품이 두 번째로 잘 팔린다는 팩트가 되겠습니다. 22년에는 대한민국이 미국 시장에서 3위였다가 작년에 2위로 올라온 건데 지금 자리에서도 한국 화장품 점유율 파이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기에 주가가 이렇게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미국 시장 한국 화장품 점유율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단언을 하십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신다면요. 바로 스모키를 즐겨하는 미국인들이기에 그동안은 이 눈덩이에 바르는 섀도우나 립스틱에 대한 세쪽 쪽에 관심이 더 많았었던 미국인이었다면 이젠 이 트렌드가 스킨케어, 피부 결이라든지 피부 광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재작년부터 스킨케어 관련 구글 쇼핑 검색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 스킨케어, 대한민국이 정말 잘 만들거든요. 시장 공략에 참 용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장인 정신, 손끝 기술이 뛰어나다면 저는 이 대한민국은 참 센스가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EQ가 높은 국가라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참 세상 돌아가는 트렌드를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캐치해서 상품에 잘 녹여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요즘 MZ 세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엔요, 이 유통업계나 패션이나 뷰티 쪽에서는 그 MZ보다 연령대가 낮은 젠지가 대세라고 합니다. 사실 이 MZ와 젠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요. 젠지가 조금 더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를 중요시하며 억압받는 거 정말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젠지들이 그렇게 비건 화장품을 찾는다고 해요. 이 동물 실험 안 하는 동물성 성분이 없는 착한 화장품들을 찾는다고 하는데 또 대한민국 하면 얼마나 꼼꼼하게 성분 잘 따지면서 조합을 해서 친환경 제품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아마존닷컴에서 30위 안에 포함된 한국 화장품 제품은 모두 10개에 달하는 결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주요 관련주 흐름까지 살펴보시죠. 그래서 어제 J2K 바이오가 상한가로 직행을 한 겁니다. 화장품 천연 소재 원료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코스알엑스 그리고 라네즈 인기로 미국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반기 중국 법인 적자는 리스크 요소로 꼽히고 있다고 하네요. 이어서 코스맥스도 보시죠. 미국에서 선크림 정말 많이 팔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 공장에서 선케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리콘투입니다. 작년 초에만 이 종목을 알았더라도 주가 10배고를 노릴 수 있었을 텐데 이 K-뷰티 화장품을 자사 플랫폼을 통해 역직구로 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화장품주의 추가 상승 여력은 미국 시장, 그것도 스킨케어 시장 사로잡기에 달려 있습니다. 고로 진실된 성분으로 승부수를 던져보는 K-뷰티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힘차게 응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장 마감 이후 나온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번엔 공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TSI는 343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약 13% 수준이라고 합니다. 수주 공시에 따라 오늘 주가 움직임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대한해운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6,308억 원 규모의 유형자산, 즉 선박 양도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원유 운반선 4척을 사우디 국영 해운사에 양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자연과 환경은 시설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240억 원 규모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시간을 거래해서 하한가를 기록했으니까요. 오늘 장 초반 흐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시죠.
의대 증원이 이뤄진 대학들은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인 의과대학 모집 요강을 오늘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기 위해 오늘 전국 촛불 집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교육주에 주목해 보시고요. 또 산업부는 오늘 한미 간의 원격 의료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관련주의 주가 흐름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국관광공사가 4월 관광 통계를 오늘 공표합니다. 관광 통계와 함께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중국 관광객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더해져 오늘 여행과 면세점, 항공, 화장품주가 잘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까지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장 첫 번째 키워드는 AI 서버용 SSD 주문 급증입니다. 올해 글로벌 낸드 플래시 매출이 직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무려 28%나 급증을 했다고 하죠. 이에 따라 낸드 평균 단가도 15%나 오른 상황. 그런데 2분기에는 이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하는데 밤사이 뉴욕 증시가 부진했음에도 상승했던 엔비디아를 비롯 오늘 국내 반도체주들의 반등 부디 이어지길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문체부의 7월 중국 판호 발급 확대 추가 소식입니다. 중국 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 권한인 판호 발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중국과 협의를 이어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게임주들의 반등 여부까지 우리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개별 소식입니다. TSMC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넘어서 미국 마이크론까지 고객사를 확장합니다. 마이크론에게까지 반도체 핵심인 네온가스를 전격 공급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현지 독점 리사이클링도 논의가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TSMC의 슈팅이 오늘 좀 광하게 나올 수 있을지 여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